자, 위원장께서 저희가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언론 자유는 진짜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고,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그거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저는 이것을 언론의 방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어떤 외부의 힘으로 언론을 규제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특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 이 관련 가짜뉴스 여론조작 관련 이 수사가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정당국의 어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함께 가담했다라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으십니다. 뭐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우리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어느 모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김의겸 의원이 하셨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 그 가족들을 지목했던 서희초 관련 가짜 뉴스 등 정말 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이 국민적인 피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그대로고, 더욱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 가짜 인터뷰 뉴스는 지적하신 대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선 판도에 그리고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가짜 뉴스와는 그 수준과 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우리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이 김만배 신학님발 그 언론 공작 사건이 국기를 문란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네. 이 국기라고 하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란시켰다라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그 당시 3일 전에 이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네. 아시는 대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배포됐을 때 뭐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캠프 내부에서 이거 잘못하면 선거에 질 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만큼 출렁하고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거의 반복되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역지사지를 해본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심지어 만약에 그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선거가 만약에 그 뒤집혔다면 선거 불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저도 보태보자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임할 때는 정파적인 이익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사 출신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사들은 몇 달 혹은 그 그러니까 이전 해부터 선거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선거 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선거 보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선거 보도? 뭐 모든 신문 방송이 그렇게 하고, 뭐 주재하시는 바대로 예를 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여야 후보 아니면 그쪽 입장을 반영하는 그
방송 같은 경우에 초수까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방적인 뉴스가 거의 그 걸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유사 언론에서 시작이 돼서 이른바 공영 언론, 네. 노조가 물론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공영 언론을 통해서 그 포탈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방치해서는 그 민주주의의 아까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근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네. 이건 반드시 뭔가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수까지 재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선거 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봤지만은 의상 색깔 그다음에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기자이실 때 좀 기억을 더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흘 전에 그것도 선거의 굉장한 핵심이 되는 그 9월 초에 대장동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전국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사흘 전에 그와 정반대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면은 사실은 그 언론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언론의 어떤 내부 뭐 저희가 흔히 그 게이트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네. 게이트키핑 기능이 작동한다면 그런 기사는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일방적인 얘기가 그렇게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언론에서는 생각합니다. 속보 단독 경쟁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주말을 앞두고 나온 보도이긴 하지만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마음이 언론사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할 텐데요. 팩트 체크를 어떤 과정으로 주로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어떤 그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도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어떤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의심해야 되거든요. 이건 진실일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러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과연 팩트는 어디까지 사실일까를 거쳐서 더구나 저는 아주 확신이 가는 이거는 정말로 100% 확실한 팩트다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3일 전이라면 이 보도가 미친 주말을 충격을 참을 수 생각하면 있을까요? 보도를 그 확인 과정을 한동 주말 이틀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상적 언론이죠. 그게 정상적 언론. 예, 제가 만약에 뉴스 편집 책임자였다면 못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단 사흘 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모두가 알 텐데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타파라는 그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30여 분 만에 불과 그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쏟아내서 보도한 거의 추격 보도하듯이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본령에서 일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그런 쏟아내는 식의 보도, 경마식의 추격 보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예를 들어서 뭐 B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 사례가 뭐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경영진이 사퇴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책임을 책임을 져야 한다.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근데 제대로 지금 보면 그 사과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일에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언론 공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에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그 메커니즘이
그 입증이 된다면 저는 그 모두 다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앞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전 한국일보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 위원장인 뉴스타파의 신학님, 이 두 사람 간에 이뤄진 일로 마치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 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언론들이 지금 이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모르고 가담했다는 거는 그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 그러면 언론에게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그 설명을 드려서 그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면피가 되나요? 네, 오보라고 면책이 주장하시는 되나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방통위원장님, 예.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우리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네, 필요한 책임지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게 그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 제대로 진상 규명은 자체 내부적인 그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제대로 그런 언론은 그건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언론인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국민적 실망감을 불러온다면 언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들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의 약속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엽 병풍 공작, 그리고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이른바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발 여론 공작 사건까지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자,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 죄를 모두 확인받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처벌조차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언론 또한 이런 고민의 시점에 스스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그 정치 공작의 통로로 악용되고 특별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목적성이 합리적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그런 행태를 근절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를테면 저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그 말에 중요한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다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이 보안입법이 됐건 또 지금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김만배 씨가 지금 하신 말씀한 부분, 이게 다 이제 이미 다 언론을 통해 공개돼 있는 내용이죠. 형 광야로 가겠다. 먼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위원장께서 저희가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언론 자유는 진짜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고 그건 저도 저 100%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그거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입니다. 우리 법에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당연하죠. 예.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저는 이것을 언론의 방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종한 언론사 혹은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존립의 위기를 느낄 만큼 강력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 저희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용산 이태원 이 사태 때 잠시 네.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긴급히 발생해서 어떤 가짜 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를 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네. 근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도 문제가 방만 경영, 부실 경영, 편파 보도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공영 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큰 이런 이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근원적으로 물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영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괜히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철저히 책임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언론 자기 자율적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선진 언론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심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손보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매체와 언론사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예. 그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소위 정론 방송사와 정론지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그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서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다루는 이제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아마 이번 김만배 신학님 사건이 크게 확산되는 데에도 이런 중소 군소 매체들이 어떤 확산이 또 일임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 SNS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다시 그런 매체들이 확산시키고 이것을 큰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서 보도하는 식의 문법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포털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일부 보완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이른바 인터넷 언론 예를 들면 유튜브 그다음에 레거시 미디어는 당연히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만은 그런 심의 규제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벌이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보안 입법을 하더라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당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사를 그 방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탈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 뉴스를 그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규율하기 위한 보안 입법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같은 가짜 뉴스의 횡행이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지 서로 이거를 정쟁의 어떤 적으로 삼아서 그 비난전을 펼칠 때는 아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 사항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했는지 혹은 그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등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형법상 혹은 실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한다면 그 이중 조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는 그러나 그런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뭐 이 제어가를 취소한다든지 또 다른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혀 중첩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 말하자면 정치 사회적인 풍토를 놔두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그 처음부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드물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돼야 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저거를 추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방송 언론에 대한 육성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이제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그 외국 뭐 OTT 진출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나 이런 것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사실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원 육성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규제와 그 언론의 말하자면 본령을 지키는 그 힘을 가지고 맞습니다. 구독자 아니면 시청자에게 네. 어필해서 크는 곳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을 와치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이 책임이 따르는 그런 보도도 생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힘으로 언론을 규제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특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